안녕하세요. 쪼바 조진호 교수입니다. 전국에 계신 우리 토목을 사랑하시는 토준생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드리면서 오늘 왜 오셨어요? 오늘이야. 오늘 오신 이유가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가장 큰 이유는 경품이죠, 그죠? 예, 경품이시고요. 경품은 제가 뽑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여기 오신 이유는 어떻게 하면 자격증을 합격이 아닙니다. 최단기에 합격을 할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오신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을 제가 명확히 설명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제가 학교에서는 우리 학생들한테 이야기합니다만, 어디서든지 여러분 듣지 못했던 지금 왜 자격증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한 40분 정도 있는데요. 한번 집중해 주시고요.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목기사 자격증이 왜 필요할까요? 자격증이요. 취업이요? 극단적으로 사실은 자격증 없어도 취업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2017년도 작년이죠. 7월 달에 포스코에서요. 7명의 아르바이트를 뽑았습니다. 7명의 아르바이트를 뽑았는데 전원이 기사 자격증 소지자를 뽑았어요. 무자격자 안 뽑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2015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2015년도 이전에는요. 굳이 기사 자격증이 사실 필요는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부터 중요한 거는 기사냐 산업기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초급이냐 중급이냐가 중요했습니다. 그런데요. 2014년도 5월 23일 날 건설진흥법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자격증이 없으면 굉장히 살아가는데 힘이 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비자격자, 그러니까 비전문가, 자격증이 없는 무자격자는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이런 식으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입니다. 2014년도 5월 23일 그 이전을 보면요. 우리 건설기술자 기술 등급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처음에는 가장 높은 레벨이죠. 특급 기술자입니다. 특급 기술자는 오로지 누구만 가능하냐면요. 기술사만 가능했었어요. 지금도 사실은 여러분 기술사만 가지고 계시면 먹고 사는 데는 사실 지장은 없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고급 기술자로 나눠집니다. 세 번째는요. 중급 기술자. 그 다음에는 초급 기술자로 나눠져요. 우리 학생분들 잘 보셔야 될 게 2014년도 5월 23일 이전에는요. 초급 기술자가 누가 됐냐면 기사 자격증이 있거나 아니면 산업기사 자격증이 있거나 전부 초급으로 인정했어요. 아니면 학사를 졸업한 이후에 1년의 경력을 가지고 있으면 초급으로 인정을 해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만약에 4학년 1학기에 자격증을 못 땄습니다. 그러면 졸업을 한 이후에 자격증 공부를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회사 들어가서 1년만 있으면 바로 초급이 됐습니다. 아니면 석사학위를 취득하든가. 그러니까 아예 과거에는 자격증 없는 친구들이 대학원을 진학을 했어요. 대학원을 진학을 하면 결국 뭐를 줬냐면 초급을 줬습니다. 2014년도 5월 23일 이전의 이야기예요. 지금은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건설기술자 역량 지수라는 게 등장을 했어요. 등급은 동일합니다. 특급, 고급, 중급, 초급 동일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점수화 시켰어요. 특급은 몇 점, 중급은 몇 점, 고급은 몇 점 이런 식으로 점수화 시켰습니다. 저기 보시게 되면 설계 시공이 있고요. 건설 사업관리라는 말이 있죠. 건설진흥법에서 법이 바뀌어서 앞으로 토목에서는요. 감리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감리라는 용어 대신에 건설 사업관리라는 이런 용어로 바뀌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어차피 초급이 돼야 돼요. 초급이 돼야 되는데 초급 점수를 보십시오. 35점에서 55점이에요. 보통 초급 중간 점수가요. 한 50점 정도로 봅니다. 50점이요. 그러면 초급 50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역량지수가요. 이렇게 점수를 줍니다. 40점, 20점, 40점. 40점은요. 경력입니다. 20점은요. 학력이에요. 그다음 마지막 40점은 자격증입니다. 건설기술자 등급은
동일해요. 특급, 고급, 중급, 초급 이런 식으로 동일합니다. 아니 학력을요 가장 낮은 점수화 시켰어요. 이거 왜 그러냐면 박근혜 정부죠. 박근혜 정부 때 아젠다 중에 하나였거든요. 뭐죠? 그 스펙보다는 능력을 중시하자. 그래서 만들어진 게 NCS라는 말이 등장을 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요즘 여러분들 이제 NCS로 전부 다 취업 지금 뭐 NCS라는 말이 너무나 많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경력을 중시하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나온 게 인턴 제도입니다. 써보고 결정하겠다 이런 얘기, 아주 심각한 얘기죠. 어쨌든 중요한 건 학력 점수가요 가장 낮은 점수가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점수를 구분하냐면요. 학력 20점이라고 했습니다. 자격 40점이라고 했습니다. 경력 40점이라고 했습니다. 자, 학력은 20점이라고 했는데 학사를 졸업을 하면요. 자, 대학을 졸업을 하면요. 20점 줍니다. 아까 내가 초급 점수 몇 점 기준으로 보자 그랬습니까? 50점 기준으로 보자고 했어요. 그러면 4년제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학사 20점을 줘요. 하나 물어볼게요. 전문대학을 졸업하면 몇 점을 줄까요? 대충 한 그 갭 한 몇 점 정도가 될까요? 느낌상이요. 한 몇 점 정도가 될까요? 2점 차이밖에 안 돼요. 4년제를 졸업을 하면 20점을 주고요. 전문대학을 졸업을 하면요. 18점을 줍니다. 자격증은요. 기술사가 40점이에요. 여러분 기사가요. 30점입니다. 놀라지 마세요. 산업기사가 20점이에요. 아니 학력은 4년제를 졸업한 친구랑 전문대를 졸업한 친구랑 몇 점 차이가 있습니까? 2점 차이라고요. 그런데 자격증은 세상에 몇 점 차이냐면 10점 차이라고요. 아까 내가 초급기술자 기본 평균 50점을 기준으로 하자고 했습니다. 자, 4년제를 졸업을 했습니다. 20점 들어왔죠. 자격증을 취득하자마자 여러분들은 바로 초급기술자로 바로 들어갑니다. 산업기사도 마찬가지예요. 전문학사 18점에다가 산업기사 20점이 들어가면 바로 초급기술자가 돼요. 그런데 나는 자격증 안 따겠다. 나는 자격증 안 하고 나는 그냥 학력으로만 밀고 가겠다라고 한다면 이미 여러분 4년제를 졸업을 했습니다. 20점에다가 몇 점이 더 들어와야 됩니까? 50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30점 들어와야 되죠. 그러면 30점을 들어오려면 몇 년을 근무해야지 30점을 줄까요? 몇 년 정도를 근무해야지 30점을 줄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몇 년입니까? 16년이에요. 이거는 심각한 일입니다, 여러분. 내가 만약에 학력으로만 밀고 가겠다라고 한다면 학력을 가지고 초급으로 가겠다. 몇 년이요? 16년을 있어야지만 나는 초급이 되는 거예요. 중급으로 갈 수 있는 50점의 초급이 된다고요. 선택하십시오. 자격증을 취득해야겠습니까? 아니면 16년 동안 이 일을 하시겠습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으실 거예요. 이제는 자격증은요.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가 되셔야 돼요. 시험 과목 있죠? 산업기사랑 토목기사의 시험 과목은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우리 때는요. 5과목 시험 봤어요. 상하수도가 우리 때는 시험이 없었어요. 이 상하수도 시험이 1995년도에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득이하게 6과목을 시험을 보게 됩니다. 실기는 아까도 이야기했죠. 산업기사 실기는요. 작업형이에요. 5시간 동안 냅다 그냥 그리면 돼요. 토목기사의 시험은 필답형이에요. 주관식이죠. 주관식입니다. 1차 시험은 무슨 평가입니까? 절대평가입니까? 상대평가입니까? 1차는 채점을 누가 합니까? 컴퓨터가 해요. 그러니까 무슨 평가입니까? 절대평가. 60점 넘으면 합격한 절대평가라고요. 2차는요. 이때부터는 채점을 누가 하냐면 사람이 합니다. 상대평가 개념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물론 공식적으로는 절대평가라고 합니다. 사람이 채점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변수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 모두 몇 과목입니까? 6과목이 있죠.
한 과목당 몇 문제씩 나오죠? 20문제씩 나와요. 그러면 총 몇 문제입니까? 120문제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어떻게 배정이 되어 있냐면 한 과목에 30분으로 배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총 6과목입니까? 30분을 기준으로 하면 총 몇 분이 되겠습니까? 180분이죠. 보세요 여러분. 180분인데 120문제입니다. 한 문제당 1분의 시간으로 공부하셔야 돼요. 1분의 시간으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요. 왜? 검사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절대 이 180분이 부족해서 떨어지는 사람은 없어요. 보통 우리가 한 20%는 찍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부족하거나 그러진 절대 않습니다.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 몇 점 맞으면 합격이에요? 60점 맞으면 합격이죠. 120문제입니다. 120문제 중에서 몇 점까지가 합격권이에요? 78점이죠. 78점이 합격이에요. 여러분 20문제입니다. 과락이 있어요. 과락은 몇 점까지요? 40점이에요. 즉 8개까지만 살려줘요. 7개면 총점에서 60점이 넘어도 끝장입니다. 하나 물어볼게요. 국가교수 자격시험에 떨어지는 사람은 과락 때문에 떨어지는 사람이 많을까요? 총점이 부족해서 떨어지는 사람이 많을까요? 뭘까요? 과락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총점이 부족한 사람들은요, 공부가 안 된 사람이에요. 공부가 안 된 사람은요, 나중에 시험장에 안 간다니까요. 실제로 여러분 나중에 시험장 가보십시오. 3분의 1은 없어요. 시험장에 왔다라는 거는 내가 그만큼 공부했다는 이야기예요. 한번 해보겠다는 이야기예요. 관건은 과락입니다. 총점이 아니라고요.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만약에 우리 친구한테 20문제를 드리잖아요. 공부 하나도 안 했어요. 내가 20문제를 찍어보세요라고 합니다. 감으로 찍겠어요. 20문제 중에서 몇 문제 맞을까요? 그냥 느낌상 몇 문제 맞을까요? 20문제 중에 8개를 맞힌다고요? 그럼 우리 이분은 공부할 필요 없어요. 대단합니다. 좀 보수적으로 잡아야죠. 뭐 20문제 중에 8개를 맞춘다면 정말 대단한 거죠. 그죠? 보수적으로 잡아서 한 4문제까지는 되지 않을 것 같아요. 보기 중에 가장 긴 거 찍고 느낌상 이거 찍고 하면 4문제는 맞아요. 그러면 나머지 4문제만 맞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과락을 면하셔야 돼요. 분명히 기억하세요. 국가교수 자격시험에서 떨어지는 대부분은요, 과락이에요. 총점이 아니라고요. 꼭 기억하십시오. 관연도 기출문제의 출제 비중. 대부분 재미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시험 보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 이거 관연도에서 50%도 안 나왔네라고 대부분 이야기를 합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전문가들 입장에서 보면 무조건 관연도 80%예요. 근데 여러분 입장에서는 관연도 문제가 100% 똑같이 나와야지만 여러분들은 관연도로 생각해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제대로 하려면 관연도 문제를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문제 분석을 통해서 어떻게 파생될지, 어떻게 문제가 나올지 이걸 예측을 해야 된다고요. 에듀윌만이 가능합니다. 실기시험, 아까 이야기 다 했죠. 실기시험 준비하기 위해서 1차 공부할 때 무슨 과목 열심히 해야 된다고요? 토질이에요. 토질이요. 그리고 재학생들한테는 결코 잘 허락하지 않는 시험이 바로 실기시험입니다.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전략을 짜내셔야 된다고요. 짜내셔야 돼요. 그리고 시험은 2달 뒤에 보는 시험이에요. 꼭 기억하십시오. 1차만 합격하십시오. 2차 실기는요, 그냥 넣어드리겠습니다. 우리 혼수상태 역학선생님하고 쪼박인 저를 믿으십시오.